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오늘도 네, 우리 데이빌리 사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예, 열심히 차 고치다 왔습니다. 아, 차 고치다 왔어요? 예, 반도 잡하느라고 손님 차 네. 예쁘게 잘 고쳐드려야죠. 네, 네. 요즘 손님 많으시고요? 뭐 그냥 네. 밥 먹고 살 네. 정도로.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그러면 뭐 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네.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뭐 네. 그래도 뭐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비즈니스나 다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이 자리에서만 벌써 20년 넘게 했는데도 네. 쉽진 않네요. 네. 그 마케팅을 못 하나 봐요. 그래도 그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유구의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유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네. 사람들은 손님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 오면 야, 그래도 한 자리에 20년 넘게 한 건 대단한 거다. 제가 30년 그러니까. 넘게 했으니까. 근데 네. 뭐 내일 걱정해야 되는데요. 뭐 내일 네. 걱정해야 되고 모레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뭐 또 걱정하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주변의 소문을 익히 들은 바로는 네. 우리 사장님이 차를 잘 고쳐주셔서 단골 손님이 뭐 어마어마하시던데요. 그거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바디샵은 비즈니스 하는 마케팅에 뭐 보험 에이전트나 네.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사람들 커넥션을 통해서 잡을 가져오는데 네. 저는 그런 비즈니스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커미션 뭐 15%, 20% 주면 손님 차를 솔직히 양심껏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양심껏. 생명 차 고치는 건 생명하고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보험 들 때 플레저라고 쓰잖아요. 네. 차를. 근데 플레저가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는 내 생명을 이 차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차 고칠 때는 정말 손님의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잘 고쳐야죠. 네. 잘 고쳐야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합니다. 이럴 때는. 네. 아,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마 더 신뢰가 가시고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동안 홍보를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홍보를 해드릴까 봐요. 아니요, 뭐 네, 오리온 오토바디. 아니요, 그림에 하지 마요. 관심 많은 분이 많으니까. 네, 저는 저희 뭐- 사장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여튼 네. 좀 한인타운에 좀 그림 문화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막상 돈과 직결되는 그 오리온 오토바디 홍보는 뒷전으로 두시고 그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정말 멋진 우리 데이빌리 사장님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네, 노라조의 우리 동네 히어로 듣고 돌아와서 우리 사장님과 미술 이야기, 그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네, 노라조의 우리 동네 히어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장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림 이야기, 미술 이야기 좋죠. 이어가야죠. 예. 네. 스트레스 벌써- 팍팍 풀고. 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세요.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그림이? 그림을 제가 만약에 안 네. 했으면은 지금 뭐 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열심히 이제 자동차 고치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나이 60이 넘으니까 나이가 50 중반 됐을 때는 내가 정적이든 동적이든 취미 생활을 하나 있었으면 좋을 거다. 아, 환갑이 넘으셨어요? 너무 예. 아, 진짜 예. 동안이셔. 예, 근데 그림을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예. 뭔가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푹 빠져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사람을 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취미 생활을 나이 이제 50 넘으면 60을 바라볼 경우에는 이제 동적인 취미 생활을 하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 같은 것도 골프는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축구, 농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기 한때는 연대 연고전을 하니까 연대 네. 축구부 팀 이제 감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요? 예, 근데 나이 드니까 이제 동적인 거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적인 거. 네. 그래서 이제 한 40 중반 때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적인 거. 근데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젊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골이 있어서 골을 향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주중에는 뭐 바디샵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 끝나고 난 시간에는 제가 그림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저를 네. 더 활력소를 더 주는 거죠. 예. 네. 아, 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정말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동안의 비결이 그림이셨군요. 저는 그래요. 예, 예, 예.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그림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저번에 한번 2주 전에 한번 그 LA 컨템포러리 작가들 네. 그 번햄스 번햄스나 이제 옥션에 이런 대해서. 그 네. 그죠 1960년대 라크마에서 네. 했던 전시했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LA는 네. 그림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질 않아요. 한 30년 안팎이래. 한 30년, 40년 사이일 거예요.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볼 때 보면은 거의 다 네. 동부 쪽에 있는 작가, 뉴욕에 있는 작가들, 아니 시카고에 있는 작가들이 모두 다 웰 노운된 작가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캘리포니아가 경제가 이제 지금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단하니까. 세금 가장 예, 비싸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림은 경제하고 가장 밀접된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LA에서 다저스하고 양키스하고 이제 붙으면은 다 다저스 응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뉴욕 가면 또 네. 양키스 음악, 이제 지역성이 무지하게 강한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 캘리포니아 아티스트에 대한 그 구매력이 이제는 무지하게 좋죠. 너무 네. 좋죠. 그래서 또 경제가 뒷받침하니까 캘리포니아의 좋은 작가들 작품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컬렉터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2주 전에 3주 전에 얘기했을 때 그 도로에 보면은 뭐 600불 뭐 900불 뭐 비싸야 900불이고 600불 300불 어떤 작가는 뭐 발데사리 같은 게 100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80년 넘으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캘리포니아 이 컨템포러리 작가들,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이 지금은 뭐 이제는 뉴욕에 있는 작가들 못지않게 많이 상승세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모더니스트 작가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컨템포러리 작가들 작품을 저희 구입할 때 어떤 생각으로 구입하냐면 적금 붙는다는 생각을 해요. 적금 붙는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작품을 구입하면서 대신에 이 적금이 뭐 2년, 3년 적금이 아니라 그렇죠. 오래 묵히라고 그러셨잖아요. 10년, 30년에 그 정도의 텀을 보고 제가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운이 좋으면은 뭐 2, 3년 안에 뭐 몇 배 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라마 같은 데는 네. LA 모던 옥션 같은 데서는 그 네. 컨템포러리 작품들을 하지만 여기는 캘리포니아 벤나이스에서 이제 옥션을 하는 데인데 네. 이 사람들은 버넴스에서 그 버넴스의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라는 그 섹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옥션 회사를 차렸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컨템포러리 작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면 다 가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 라마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앤디 워홀이나 로이 리스텐스타인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탐 네. 웨슬만 같은 팝 아티스트들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이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컨템포러리 작가 중 유명한 작가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인 티보가 있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에드 러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작가는 뭐 워낙 세계적인 작가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40대 작가 중에서 190만 불에 팔렸던 흑인 작가 여자인데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도 이 캘리포니아 LA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크 브래드포드 같은 작가도 캘리포니아 작가. 근데 공교롭게 두 사람 다 흑인이세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작가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은 작가들도.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그래서 주셨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컨템포러리 작가들,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에 대한 그 섹션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은 네. 정말 그 돈도 되지만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보다도 실질적으로 작품을 보면은 그렇죠. 집에다나 이렇게 작품을 네. 걸어놓으면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품을 정말 저한테도 이제 가끔씩 와서 이제 작품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구입한 얘기 저는 구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라고 그러는데 선뜻 못 해요. 모르니까 못 하는데 한번 저는 뭐 제 친구들이나 뭐 한번 질르면은 너 후회 안 할 거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죠. 질러라고 했는데 선뜻 못 하다. 그 친구들이 뭐 스탁 같은 거 며칠 전에도 와서도 뭐 한미은행 스탁이 좀 떨어졌다고 뭐 짜증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냥 스탁만 하지 말고 네. 그림도 해봐라. 너 좋을 거다. 근데 그것도 그 그림에 정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당연하죠. 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기서 그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림 볼 줄 알려면 그만큼 항상 사장님이 강조하셨던 게 많은 작품을 보라고 봐야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목을 키우라고. 예. 근데 내가 정말 그림을 좋아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네. 내가 정말 그림에 관심 1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또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무슨 쉽지 않을 거 얘기냐면 아니에요. 그 주식을 산다든가 부동산 하니 그게 에임하는 게 뭐 돈이잖아, 머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그림을 머니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머니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근데 사장님. 그 친구들한테도 방향을 좀 틀리게 얘기해. 머니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네네네. 솔깃하지 않겠는가?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뭐 S&P 500인가 거기 1년에 2.4%가 인크리즈 됐는데 네. 그림은 4.6%가 4.3%가 인크리즈 됐다고. 상승폭이 크다고 상승폭이 말씀하셨죠. 크다고 보죠. 근데 네. 그리고 내림폭은 또 거의 드물고. 그 네. 대신에 이 캘리포니아 이 컨템포러리 작가들 작가들의 상승폭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더 커요?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아니 유럽 쪽 그 작가들 작품보다도 이게 더 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템포러리 컨템포러리나 네. 포스트 모던 이 같은 세대 저거지만 네. 지금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은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이 두 번째로 미술 시장이 커요. 그렇겠죠. 미국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프랑스나 뭐 영국, 독일은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요? 그렇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나오지만 네. 대부분 그쪽에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뭐 독일의 게레 리히터 같은 작가들, 뭐 팽크라는 이런 작가들, 뭐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작품들이 어디서 팔리냐는 거죠. 뉴욕에서 팔리거든요. 미국에서 팔리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영브리티시 아티스트들, 데미안 홀스트나 뭐 마크 퀸, 뭐 리차드 영 이런 작가들 작품들도 결국 영국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팔리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소도비도 영국에 있고 런던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데미안 홀스트 작품이 런던에 나와서 또 뉴욕에 나와서 어느 작품이 더 비싸게 팔리겠는가? 뉴욕에서 전시할 때 더 많이 팔리죠. 옥션할 때. 네. 그런 지역성의 차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그 컨템포러리 작가들은 이제 뜨기 시작하는 작가들이에요.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신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은 네. 작품이 생각 밖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붐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작품성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작품성이 좋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라마 옥션에서 작품이 나올 때 그 한 200점 정도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셀렉은 잘해야죠. 뭐 200점 나왔을 때 거의 한 몇 점, 두세 점 빼놓고는 전부 다 솔드예요. 다 팔리는데 다 팔리죠. 팔리는데 그중에 그 라마 옥션에 참가하는 분들 대부분 다 컬렉터들이나 컬렉터분들이세요? 이제 갤러리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 프리뷰할 때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거든요. 네.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다가 컬렉터라고 보면 맞아요. 사장님처럼? 네, 저 같은 네. 이제 컬렉터.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일요일 날그 앤틱 수아밋 같은데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침 일찍 간다고.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제가 대충 알아요. 근데
이런 프리뷰할 때 라마나 버넴스에서 프리뷰할 때 가보면 컬렉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컬렉터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숨기는 게 많이 얘기를 잘 안 해주죠. 네. 근데 이 컬렉터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LA 모던 옥션에서 전시를 뭐 옥션을 한다, 프리뷰한다. 그럼 저를 누가 만나서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얘기해요. 이 작품 어떻다. 뭐 제가 아는 바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공생하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라마 옥션에 나온 거 작품 카탈로그를 보면은 여기는 라마 옥션은 또 뭐가 좋은 게 하나 있냐면은 네. 그림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퍼니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조지 나카지마, 뭐 찰스 임스, 뭐 이런 정말 조지 넬슨 같은 건 세계적인 그 빈티지 가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집을 꾸밀 때 네. 가장 조화로운 게 그림과 가구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개가 매치가 된다 그러면 근데 컨템포러리 작품들과 이 빈티지 그 디자이너 그 가구들은 정말 매치가 잘 되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가격이 비싸니까 부담은 가는데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 비근한 예로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아는 분들 초대로 집을 가거든요. 방문을 네. 하는데 가보면 그림들을 보여줘요. 그 가구나 이런 거 보면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어디 가서 이제 말 듣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면 가격 그림 좋네요. 가격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잘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 와이프가 네. 괜찮은 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샀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 실질적으로 뭐 그분 이제 이 방송을 안 듣길 바라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15,000불 샀다는데 저는 그거 500불 이상 주면 사질 않죠. 그 정도로 차이가 그 정도로 나요? 차이가 너무 몰라. 왜냐면 그림을 살 때는요. 네. 작품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알고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분은 전혀 모르시고 그렇죠. 10,000불이 넘는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이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구글이든 어디 들어가서 서치를 해본 다음에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안 그러신 즉흥적으로 거예요?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와닿. 10,000불이 넘는데? 예, 마음이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와닿으니까 바로 사거든요. 근데 네. 한때는 여기 뭐 이제는 그 갤러리가 이제 문을 얘는 닫은 지 오래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 광고를 엄청 냈었죠.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들을 뭐 판다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한번 갔었죠. 네. 와이프하고 같이 갔었는데 보니까 다 과대 직걸레란 광고예요? 예, 정말 엄청난 과대 광고죠. 직걸레 같은 거 직걸레가 이제 어떤 직걸레라는 작품들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뭐 3,000불, 네. 5,000불 주고 구입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컬렉터들은 직걸레 같은 작품들은 작품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직걸레를 만드는 작가는 우리 작가 취급을 안 하죠. 컬렉터들은 작가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직걸레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작품을 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네. 인쇄를 해서 네. 그에다 코팅을 해서 바깥에다 매직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린트 개념의 작품을 살 때 아니 어디 가서 이제 갤러리 작품을 살 때 프린트 유화가 아니라 이제 프린트야. 그러면 넘버가 있어. 네. 그럼 넘버를 매직으로 사인펜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직걸레니까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그거는 작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옥션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 데코레이션 아트로 500불 미만으로 판매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럼 보통 원래는 뭘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린트는 종류가 애칭도 있고 뭐 스크린 프린트도 있고 리토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 판화의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판화의 기법들은 다 네. 만든 다음에 네. 연필로 사인을 하죠. 연필이요. 연필로 사인하고 연필로 넘버를 적죠. 네. 왜냐면 근데 직걸레는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네. 거기다 연필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위에다 코팅을 했죠. 연필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매직으로 해요. 근데 또 간단한 거는 뭐냐면 프린트 개념의 그 작품을 구입하러 갔을 때 번호가 뭐 300, 500, 뭐 1000 나오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살 생각을 전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프린트의 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 뭐
그런 거는 실크 스크린이나 뭐 리토그раф이나 뭐 애칭이나 150이나 200 번호가 200번 정도 아니면 맥시멈 250을 넘는다 그러면 사지 마시라는 거죠. 이분 피카소라도 사지 마시라는 거죠. 250을 넘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왜요? 근데 그거는 대량으로 만든 거죠. 그게 그 작품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유념을 하시고 또 어떤 몇 년 전에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들이니까 얘기를 해보겠는데 몇 년 전에도 그 갤러리아 마켓에서 뭐 무슨 도피기 뭐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라고 다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프린트인데 정말 프린트예요. 진짜 프린트가 아니라 넘버도 없고 그리고 사인도 그 인쇄된 사인이고 그 인쇄된 사인은 작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카피거든요. 반드시 연필로 사인이 되어져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넘버가 250을 넘지 말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 뭐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은 프린트할 때는 250개 이상을 만드는 작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해서 이제 작품 구입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리즈 최초 IPTV 한국방송 티보플레이 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10개월 동안 10명을 소개하시면 10년간 티보플레이가 무료.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종교, 최신 영화 8만여 편의 프로그램과 실시간 방송까지 10개월 동안 10명 소개하시고 10년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855-826-4636 855-826-4636 지금까지 이런 딜은 없었다. 무조건 반값.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 가장 핫한 아이템들이 모두 모였다. 가장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핫딜. LPGA 기아 클래식 갤러리 입장권도 반값. 중앙일보 핫딜이 가장 싸다. 신용카드 단말기 그동안 돈 주고 사셨습니까? 가장 낮은 수수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아직도 포스 기계 돈 주고 사십니까? 미국 최고의 포스 시스템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국 대학 교수 출신으로 25년 경력의 설계 디자이너 소피아 장. 부동산 에이전트 경험으로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도 아낌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소피아 장. 213-326-7754 213-326-7754.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오늘은 이 컨템포러리, 이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있는 컨템포러리 작가들, 작품들, 그리고 그림을 살 때, 판화를 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 라마, LA 모던 옥션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전에 그 판화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연필로 마크된, 연필로 그 마커가 아닌 연필로 써져 있는 작품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야 되죠. 네, 무조건. 그리고 넘버도 웬만하면 250 이상을 넘지 않는 넘버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넘버는 1번이나 100번이나 가치는 거의 똑같아요. 번호로 가치를 매기지는 않는 거군요. 번호로 가치 매기지는 않아요. 저번에 이제 진중권 씨가 이제 그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번호가 가까울수록 원본에가 가깝다고 얘기했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1번이든 뭐 1번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지만 작품성으로는 1번이나 100번이나 똑같죠. 네. 그래서 작품성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약간의 심리적인 그거는 있겠죠. 1번이면은 선호할 수 있는. 저도 뭐 집에 있는 탐 웨슬만 같은 작품 보면은 125개에 그게 3번인가 그래요. 기분은 좋아요. 3번이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 3번이나 뭐 50번이나 가격은 뭐 옥션에 나올 땐 똑같은 가격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여기를 보면은 그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거 뜨고 있는 그 작가들 뭐였어? 저번에 레리 벨하고 에릭 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작가들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제임스 헤이워드 아니면 샘 길리엄 작품이 좋은가?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뭐 앤디 워홀, 키스 헤링. 앤디 워홀이나 네. 키스 헤링은 뭐 엄청난 요즘에 그 가격이죠. 키스 헤링이 뜨더라고요. 키스 헤링은 엄청 뜨죠. 그 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10년 사장님 좋아하시는 그림이시라고. 700불에 샀는데 지금 한 10,000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키스 헤링은 아마 제가 이제 작품 얘기할 때 항상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키스 헤링은 그 바스키아하고 같은 세대에 같이 작품을 했던 그라피리인데 네. 그러니까 바스키아는 그림이 떴죠. 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양 회화 같지는 않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근데 키스 헤링은 뭐냐면 백인이에요. 그리고 젊은 작가인 젊은 거죠? 작가 또 똑같죠. 바스키아나 키스 헤링은 네. 에이즈로 다 일찍 죽었죠. 근데 바스키아는 뭐 엄청 뛰었는데 키스 헤링은 뛰지는 못했어요. 어떤 작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스키아 작품은 이제 크게 그리고 뭐 어떤 좀 볼 때 어떤 그 느낌은 있어요. 근데 키스 헤링은 정말 낙서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한테 만화 같은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접어졌었는데 네. 근데 한 이게 그러면은 유작들이 지금 뜨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3년 전부터 키스 헤링 작품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마 네. 백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백인의 그라피리 미국에서 그 백인으로서 그라피리에서 1호 선수죠. 첫 번째 선수죠. 뜬 화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역사성을 따져서 키스 헤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아마 키스 헤링 작품은 지금 뭐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키스 헤링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팝아트라고 나눌 얘기를 수가 하죠. 팝아트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다 얘기하면 뭐 다 네. 1960년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니까 컨템포리 작가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죠. 컨템포러리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모더니즘이라고. 컨템포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 그 메리 코스 같은 작품, 네. 1945년생인데 뭐 여기 보니까 22만 5천에서 3만 5천에 나왔는데. 네. 48인치인데 이게 한 20만 불에 팔렸죠. 그러니까 그냥- 메리 코스라는 작품은 뭐 지금 뭐 엄청 뜨고 있는 작가죠. 그래도 네. 칼 스탠리 벤자민 같은 작가들도 엄청 뜨고 칼 스탠리 벤자민 작품이 그 저번에 보였던 도록에서 뭐 300불인가 얼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3만 불, 5만 불 하는데 10배 같은 10배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이 사람들 작품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미닝이 있냐면은 네. 캘리포니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그 역사성이죠. 그래서 시작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1960년대 도록을 갖고 왔을 때 그 작가들 네. 1300명에서 146명이 셀렉이 됐잖아요. 네. 146명이 셀렉이 돼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네. 성공한 작가들은 10명도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작가들이 다 그때 포함된 작가들이거든요. 에릭 오, 레리 벨, 뭐 네. 메리 코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스탠리 벤자민 같은 작가들 아니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 그랜드파더의 모더니즘의 에머슨 월프 같은 작가들. 그 에머슨 월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년 전에 이미 놀튼 사이먼의 전시가 됐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게 되냐면은 네. 그 우리가 캘리포니아 이 LA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게티 센터, LA 카운티 뮤지엄, 그다음에 놀튼 사이먼이거든요. 네. 세 뮤지엄 중에서 이 캘리포니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을 전시한 데는 딱 놀튼 사이먼밖에 없어요. 네. 물론 그 LA 카운티 뮤지엄이나 게티 센터에도 소장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을 일반인 상대로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놀튼 사이먼에서 3년 전에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에머슨 월프 작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리 벨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누구냐면 존 알튼인가? 그 작품이 나왔고 그래서 네. 알튼 작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레리 벨이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놀튼 사이먼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컨템포러리 작가들을 전시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그 여파가 분명히
에릭 하니 뮤지엄에도 여파가 올 거고 네. 게티 센터에도 보면 여파가 올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바뀌겠네요. 바뀌겠죠. 트렌드가 작품들이. 바뀌겠죠. 네.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컨템포러리 작가들 작품들이 어떻게 팔리겠는가? 네. 올라가겠죠. 작품성도 좋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컨셉도 좋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정말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이 캘리포니아 컨템포러리 작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작가들에 대한 거를 네. 정말 뭐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시면은 예서 찰스 오널디 같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 사시면은 우리가 여기 찰스 오널디 작품 보면 옥션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15,000, 2만 불, 3만 불 뭐 이 정도에 팔리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찰스 오널디 작품을 그 라시에나가에 있는 그 컨템포러리 갤러리 거기 라시에나가 워싱턴에 가보면 컨템포러리 그 판매하는 갤러리들이 한 10군데가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갤러리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찰스 아놀드 작품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 유명한 작품은 저희가 전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벌써? 유명한 작품인데 유명한 작가인데도 네. 실질적으로 옥션에선 25,000불, 3만 불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술 시장에서 어떤 관계자들이나 평론가나 갤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왜냐면은 네. 이 사람들은 우선은 알려진 작가들, 앤디 워홀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겠죠. 더 유명한 작품을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처진 생소하면 분위기지만, 좀 망설이게 근데 되죠. 지금 아무래도.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이 작가들이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네. 뭐 철의 찬스죠. 앞으로 한 1년, 2년, 네. 앞으로 한 이거 5년 후에는 뭐 찰스의 작품 여기 76, 84인치에 나오고 18,000, 22,000 이게 25,000에 팔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5만 불 줘도 이제 못 살 거예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작품을 집에 걸어 놓으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뭐 하이 퀄리티로 그냥 확 올라가죠. 엄청나죠. 그래서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네. 이런 작품들 정말 어느 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야 이런 작품들 좀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이런 작품들 제가 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네. 또 덧붙인다 그러면은 네. 이 한인타운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한국 작가들 분들 작품들이 네. 이런 라마나 버넴스의 이 이제 그 버넴스 작품들을 좀 보면 봤으면? 메딘 캘리포니아 이런데 네. 그런 섹션에 네. 나왔으면 얼마나 가격에 아직은 상관없이 없어요? 아직은 뭐 찾아볼 수가 없죠. 이 한인 작가들 거 안타깝네요. 작품들을 제가 변두리 옥션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네. 변두리 옥션에서 봤는데 뭐 전부 다 죄송하지만 전부 다 팔리는 게 아무도 안 사기 위해서 제가 사요. 저만 베팅을 해서 저는 그래서 뭐 이 한인타운에서 무지하게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작품은 저는 정말 좋은 가격에 샀죠. 어떤 작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작가를 지금 아시는 그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 가격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근데 뭐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 작품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한스 네. 벙커하트나 뭐 이런 작품들 네. 뭐 사놓으면은 뭐 작품 좋네요. 작품 정말 진짜. 좋아요. 네. 에머스 월퍼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누가 작품을 갖고 왔길래 네. 작품이 좋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듯이 이제 구글 들어가서 서치를 하니까 이분 닉네임이 The Grandfather of Early Modernism이에요. 그 오티스에서 작품을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에드로사의 스승이고 또 친구예요. 그래서 에드로사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작전을 그 레드 갤러리에서 했거든요. 다운타운에 있는 거. 네. 근데 그 큐레이터를 누가 했냐? 에드로사가 있어요. 에드로사는 세계적인 작가거든요. 야, 에드로사가 이 에머스 월퍼를 위해서 기획을 했어. 네. 전시를 했어. 그리고 에드로사의 본인의 스승이야. 스승이면서 친구야.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에머스 월퍼는 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왔던 유작전 중에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피커야가 갖고 있어요. 네. 에머슨 월퍼 작품이 그 당시만 해도 비싸지가 않았으니까 저는 뭐 그냥 편하게 샀죠. 편하게 사고 제 아는 친구한테 너도 하나 사라 해서 제가 2점 사서 하나 좀 주고
그 친구 좀 정말 고마워하죠. 야, 에머슨 월퍼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이제 뮤지엄을 자주 가요. 가는데 놀턴 사이먼 가니까 에머슨 월퍼 작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니?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떠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에머슨 월퍼 작품 자기 집에 있는 작품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엄에 걸려져 있어. 기분 뿌듯하죠. 그건 분명히 또 가격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렇겠죠. 얼마나 자랑할 거냐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안목을 보면서 이 작가 역사성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뭐 돈이 뭐 많지를 않으니까 저는 뭐 5,000불 10,000번 한 돈에서 저는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3번 4번 옥션 하는데 제가 거의 맞춰서 제가 이제 작품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작품을 살 때는 저는 뭐 이렇게 비싼 작가들 작품은 메리코스 작품은 살 수가 없으니까 벤자민 작품을 살 수 없으니까 대신에 아직 저평가된 그 에릭 오나 레이리벨 작품들을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냐 이 작가들이 역사성이 있는 작가들이니까 이런 작품 쓰면은 언젠가는 뭐 제가 집에 걸어놓고 즐기지만 결국에는 제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는 재산세가 없거든요. 그림을 토수해줘도 제 아들한테 토수해줘도 재산세가 없어요. 500만 불 미만은 재산세가 없어요. 증여세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 아들한테 토수만 해주면 돼. 토수해서 제 아들이 나중에 이거를 팔 때는 이득이 소득이 되니까 소득에 대한 인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는 컬렉터들 프리뷰할 때 만나 보면은 돈 많은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자기네들 재산에서 포트폴리오 보면 15%는 그림에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5%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그림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대신에 부동산이나 스탁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애널라이즈를 해야 되고. 근데 그림은 내가 집에 걸어놓고 즐기면서 어느 세월 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어. 그러면 보고 즐기면서 가격이 뛰었어. 돈을 버는 거네요. 보면서 그리고 보고 또, 즐기면서 돈을 버네요. 그렇죠. 또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 데니시 가구나 이태리 가구나 디자이너 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요. 견고하고 미니멀리즘에 의해서 이제 뭐 바우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이 가구들이 정말 견고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저는 그런 디자이너 가구들 저는 구입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작품들 그런 디자이너들 퍼니처를 구해놓아서 같이 이렇게 매치해 놓으면요. 뭐 편하게 뭐 저녁 식사할 때 제가 항상 앉는 의자 조지 넬슨 건데 너무 좋아요. 근데 앉아서 뭐 즐기다가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즐기고 또 워낙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적에도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즐기면서 또 집안에 또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이 가끔씩 집에 오는데 오면 가구 그림만이 아니라 가구도 정말 독특한 가구들이 있거든요.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가구들. 그러니까 또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임스 같은 거 채우니까 임스 체어 있냐. 그래서 임스 체어를 네가 아니? 그러면 형 이거 임스 체어 너무 이거 TV 드라마 한국 드라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구입해서 한번 내 집에다가 자기 곁에 놔둔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즐거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네요. 확실한 투자가 돼요. 그래서 즐기고 투자가 되고 또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예를 들어 소더비나 크리스티 아니면 소더비 크리스티 가기 전에 필립스라는 옥션이 있어요. 항상 저희가 언젠가는 필립스 옥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필립스 옥션은 정말 정말 돈이 되는 작품 구하고 싶다. 그럼 필립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약간의 갬블이다. 약간의 갬블로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투자를 해보겠다. 필립스 옥션을 녹화하라고 그러죠. 그 대신에 필립스 옥션에 녹화할 때는 정말 애널라이즈를 정말 철저히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필립스 옥션 나온 거는 저도 자주 보거든요. 필립스 옥션 나온 걸 계속 보면서 거기는 젊은 작가들이 나오는데
젊은 작가들이 나오면서 그게 소덥이나 크리스도 올라가는 점프하는 작가들이 나오게 돼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걸 올린 적이 있었죠. 그 한국에서 전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외국 작가들 작품들 전시를 많이 하려고 요즘 한국의 네, 트렌드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 트렌드인데 보니까 뭐 그 작가가 이름이 앤토니 피어슨이라는 작가인데 네. 한국에서는 뭐 소개할 때 보니까 엄청 유명한 작가로 소문이 띄었더라고요. 광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에요. 근데 뭐 10,000불 15,000불 정도의 작가인데 그 한국에서는 완판이 됐더라고요. 그 갤러리에서 판매해서. 근데 제가 그 작품을 보니까 거의 다가 필립스에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갤러리 하는 사람이 젊은 친구라고 그러는데 네. 아마 미국에서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갤러리를 오픈해서 하는 친구인데 아마 그 친구는 아마 필립스에서 나온 그 카탈로그를 연구하면서 작가를 연구해서 그 작가를 아마 섭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립스라는 옥션은 우리가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작품을 보면은 네. 거기는 15,000불 뭐짜리가 아니야. 15,000불짜리도 나오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50만 불, 100만 불, 뭐 심하게 마크 브래드포드 같은 작가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필립스에서 재작년에 700만 불에 팔렸죠.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 미국 대표로 이제 전시를 했던 작가인데 네.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되면서 뜬 거예요. 근데 떴는데 이 작가를 저는 그 모마나 이런 버넴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죠. 몰랐는데 필립스 옥션에 그 작가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나오자마자 700만 불에 팔린 거예요. 지금 그 작가 작품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300만 불, 700만 불 선에서 다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작품을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 정말 큰 작품을 갖고 싶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피카소 작품 사면 되겠죠. 네. 그죠? 샤갈 작품 사면 되겠죠.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그런 옥션을 잘 에임을 하면은 네. 정말 뜰 수 있는 작가를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투자 가치는 그게 훨씬 있는 크죠. 거겠네요. 제가 그렇죠? 보는 이거 에머슨 월프 작품 보는 것보다 네. 거기가 뜨는 위에서 뭐 50만 불짜리가 뜨는 거나 뜨는 폭하고 10,000불, 20,000불짜리가 뜨는 폭은 차이가 있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더 크게 본다면은 그런 면.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이나 캘리포니아의 그 컨템포러리 작가들,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들은 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뜬다는 거죠. 투자 가치가 나중에 앞으로 내 시대에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 캘리포니아 이런 작품을 전 구입할 때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구입해서 적립해 놓죠. 네. 적금 붙는다는 식으로. 자제분들 좋으시겠어요. 좋겠죠. 근데 네. 언젠간 저도 뭐 몇 점을 제가 지금 그 라마나 그 시카고에서 유명한 그 라이드 옥션에다 제가 네. 내놓으려고 그러죠. 네. 아마 제가 산 것보다 한 10배는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라이드 옥션 시카고에서 라이드 옥션도 뭐 조그만 옥션인데 괜찮아요. 아주 컨템포러리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옥션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옥션들을 놓고 하면서 자주 보면서 이제 해주면은 저는 다 이제 그런 쪽에 어카운트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만한 커다란 경제력은 없으니까 뭐 이거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런 작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놓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네네. 뭐 정말 좋은 작품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너무 좋죠. 네. 예. 해보실래요? 저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럼 저 따라오세요 한번. 네, 한번. 제가 옥션 할 때 한번 제가 한번 그 프리뷰 할 때 네, 네. 저거 한번 같이 가보죠. 아, 네. 갈 때 어떤 게 있냐면 네.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프리뷰보다는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하기 바로 전에 뭐를 하냐면 데코레이션 아트, 디자인 앤 데코레이션 아트라는 게 섹션이 나와요. 네. 그 섹션은 뭐가 나오냐면은 네. 이 캘리포니아 작품이 아니라 스웨덴이나 스페인이나 외국 작가들 작품들이 컨템포러리 작품들이 어느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네. 이 나올 때 여기 미국에 여기 컬렉터 하는 사람들도 그 외국 작가들에 대한 거는 잘 공부를 안 해요. 저는 그런 작품을 제가 에임에서 또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년 전에 작품을 샀는데 작품이 너무 라모스라
제목을 까먹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스페인을 가면 바르셀로나 가면 바르셀로나 시청에 가보면 그 사람 작품들이 쫙 있죠. 그 바르셀로나에서 무지하게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작가인데 제가 소도비나 크리스티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네. 가격이 뭐 엄청나죠. 이거 보면 항상 제가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이제 그 앤토니 피어스라는 작가가 이번 2019년 2월 달에 에스메이지 2,000불, 3,000불 있는데 3,000불에 팔렸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쫙 나오죠. 이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네. 이 작가를 그럼 이거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모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죠. 이거는 정말 컬렉션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갤러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네. 이 작가가 과연 5년 전의 작품과 지금의 작품,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또 각 작품이 지금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5년 전에는 얼마에 팔렸는데 지금은 얼마에 팔리는가? 그걸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쉽게 애널라이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볼 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분석력도 있어야 그렇죠. 되네요. 이게 주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대신에 주식은 업앤다운 심하게 매일 봐야 되지만 네. 이거는 내가 집에 걸어놓고 즐기면서 장기간 그래도 뭐 이렇게 가끔 필요하네요. 1년, 2년에 한 번씩 쓱쓱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기별마다 이제 옥션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작가 작품 나오면 얼마에 팔리나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판매된 작품들 보면 제가 사진 찍어서 제가 와이프한테 보여주거든요. 그 와이프가 이거 집에 있네. 그래서 이거 얼마냐? 얼마에 샀어? 그럼 얼마에 샀어?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바로 그런 거기서 어떤 그 조그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죠. 또 남들이 볼 때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 오면 뮤지엄 갔다 그러고. 너무 고급스러운 취미죠. 또 그건 이제 속세 인간적인 마인드지만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인간적인 속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건 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얘기할 때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뭐 화랑과 외국 작가 모시기. 그래서 뭐 난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작가인데 제가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멋있긴 한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럼 저는 안 사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은 작가는 아직은 저희는 뭐 쳐다보질 않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 작가가 젊은 작가니까 나이 30대 작가니까 이 작가가 이제 팔려서 나왔어. 그럼 괜찮아? 싸요. 당연히 싸겠죠. 젊은 작가니까. 그러면은 이 작가 한 1, 2년 봐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 구매를 하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람이 한 2, 3년 봤는데 2, 3년에 이렇게 올랐어? 그럼 이 사람은 괜찮겠구나. 그러면 맨 처음에 전시할 때와 2, 3년 후에 가격 차이는 별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갤러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옥션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싸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프로비넌스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오늘도 이 사장님의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정말 이 그림 컬렉터 하시는 분들도 이 그림 옥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마치 그 예전에 그 시험 볼 때 족보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알찬 정보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렌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낙엽처럼 쌓여가던 무의미한 나의 하루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서 노년의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추억, 건강해지는 기쁨,
나의 오늘은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케어 전문가의 정성 어린 손길. 이제 돌아갈 내 집은 플러튼 빌라입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 714-308-9800. 신제품 다이어트 U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U는 지방세포를 녹여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속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100% 천연 한방 제품입니다. 확실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가 놀랍게 깨끗해집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젠 당신 겁니다. 다이어트 U 213-481-8228.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매환 5종 세트.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치매 잡는 두뇌 영양제 치매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세요. 치매환. 생리불순, 성욕감퇴, 불안, 초조, 여성 갱년기, 여성들의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콩팥과 난소를 건강하게 하면 여성들의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0% 천연약초로 만든 여성 갱년기 영양제 유스펙터 플러스. 열흘만 복용해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생리가 딱 그 날짜에 컬러도 양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안다니까요. GC 내추럴.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는 동안에 우리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그림은, 저는 이제 그림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백조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정말 우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물 밑에서 보면 발을 덩덩덩 굴리면서 쉴 새 없이 네, 발을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그냥 그림만 볼 줄 안다고 뭐 분석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안목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외에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혹은 그림 옥션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림을 좋아하고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발을 한번 딱 디디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제가 네.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LA 오리온 오토바디 우리 데이비드 사장님 연락처는 제가 유튜브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남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장님 오늘도 아주 그냥 재미있고 흥미롭고 알찬 그림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데이빗 리, 저는 권선이었습니다.